자, 9번 문제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갑니다.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그 얘기는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개발한다는 거죠. 뭐는 생략할 수 있다. 토지 적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뭐는 해라. 환경성 검토는 하여야 한다. 답은 1번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되더라. 개발 완료 지구 단위 계획 다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뭐 하는 거래요? 정비라는 게 개발이 다 돼서 노후된 거 다시 개발하는 거니까. 맞죠?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다면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몰라도 되는데 얘기해주면 그런 거 있어요. 토지공법에서 무슨 공법에서? 토지공법. 무슨 공법이요? 토지공법에서. 건축물 공법 말고요. 건축법이나 주택법은 달라요. 토지공법에서 도로 있죠? 도로는 뭐 기반시설 중에 도로죠. 도로의 너비가 12m 미만인 도로 그러잖아요. 이거는 경미한 거예요. 12m 미만인 도로는 뭐 한 거라고요? 경미한 거예요. 토지공법에서.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동의를 얻어야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라면 동의 얻어야 안 얻어요? 안 얻죠. 또 하나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동의 얻어야 안 얻어요? 안 얻겠죠. 그때도 그 경미할 때 도로 12m 미만의 도로의 변경 같은 거 있죠? 이거는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경미하다. 그럴 때는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는다. 이게 나왔는데 과거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도로 15m인 도로의 변경. 이거는 경미하다 안 경미하다? 안 경미해요. 그때는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답 처리된 게 한 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왔으니까 뭐 하나 느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됐다 이거죠. 이런 얘기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지구 구역이 지정됐다는 얘기는 개발하는 것으로만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죠. 근데 법률에 의해서 개발하겠다고 정해지면 그 법률대로 다 개발이 끝났다라고 간주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느낌들 알면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면 개발이 완료된 곳이죠. 다 생략할 수 있죠. 이게 한 3년 전에 나왔고 작년에 나온 건 10번이에요. 더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 설치하는 거니까 개발,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죠? 환경성 검토는 해야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개발이죠?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하고 환경성 검토는 해야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되면 개발 완료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다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디귿번만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훨씬 쉽죠. 최근의 문제가 이 기출 문제는요 반복이에요. 연수마다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고 지문도 똑같은 거 쓰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잘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2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반권자가 나왔네요.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이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련된 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위반을 제한할 수 없다. 기지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틀렸고. 제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45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해줘야죠.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누가 위반한다고요? 국장. 누가 결정하죠? 국장. 12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처음 이거 나왔을 때 틀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아니죠. 뭐죠? 환경성을 검토하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틀렸어요. 그래서 됐나요?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하늘과 땅이죠. 그쵸? 근데 틀리더라고요. 이거 공부를 아주 대충 해서 그래요.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해줘야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의 상세성이나 기반시설의 종류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위반해야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수용해라 부합되게 하되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개발사업과의 관계나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계획적 개발이 일어나도록 수립해 줄 것. 맞죠?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 13번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 주민 등의 위반 제한이야.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공원의 설치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제한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제한할 때는 무조건 되고 국공유지 제외죠. 그 주민들의 의사여야 하니까 그래요.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야죠. 얘는 사업이니까 5분의 4 이상.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토지 이용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야죠.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합니다. 그쵸? 주민이 이거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10,000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니까 아무데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보용도입니다. 자연,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요. 됐나요? 자,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비율은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50% 이상이어야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몇 번이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의미만 알면. 자, 14번 갑니다.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 제한할 수 있다. 제한자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틀렸죠? 네. 너무 부담되잖아. 다
다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부담돼서 제한 못하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틀렸고 기반시설 관련된 거 제한할 수 있죠. 자,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번역 여부 알려줘야죠.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해야죠. 14번이 기출문제고요. 13번은 개정돼 갖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출문제는 훨씬 쉽죠? 15번 2반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학교 중 대학입니다. 대학에 설치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아까 여기 있잖아요.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겠죠? 자, 근데 갑니다. 기반시설 중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이거는 그냥 설치하면 돼요. 꼭 어느 것만, 대학만. 지역에, 만약에 우리 군포시에 대학을 하나 유치합니다. 그쵸? 그러려면 대학 부지 지원해줘야죠. 그 혜택을 엄청나게 줘요. 대학 하나 들어오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왜?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 처먹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막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청과 같은 지방청사 있죠? 지방청사 같은 거 설치할 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정부청사 지을 때 지방의회 의견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건 상식이죠? 그래요. 이제 많이 실력이 늘으셨네. 예. 역시 문제풀이는 좀 하고 봐야 돼. 예, 그러네요. 자,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자, 주민으로부터 이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시켜야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시킬 수 있다. 틀렸죠? 이반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영향평가 O라고요, X라고요? 이제 이게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죠. 네. 16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틀린 거예요.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제한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제 딱 읽으면 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기득권자는 다시 허가받아라. 올까요? X일까요? 어떻게 해야죠?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네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장관이 위반하죠? 장관이 위반한 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장관이 결정하고요.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네 글자로 줄이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고요. 자, 또 하나 나왔네요. 도시지역의 축소입니다. 도시지역의 축소. 자, 이거는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개발 면적을, 무슨 면적을요? 개발의 면적, 개발 용도의 면적을 뭐 하는 거? 축소하는 거. 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 요거는 경미합니다. 공법 어디에서나 뭐 한 거라고요? 경미. 경미한 건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다. 5번 맞죠? 네. 17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야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 시장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고,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님도 위반할 수 있죠. 네, 주민은 위반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죠. 1번이 틀렸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해야죠. 근데 경미한 건 생략할 수 있다.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건 생략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뭘 거쳐야 된다고요? 협의, 심의. 지방의회 의견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방의회 의견은 누가 듣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듣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거고요. 18번 장관님이 결정하는 거. 아까 다 배웠네요. 장관님이 결정하는 거. 어떤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거. 국가계획과 연계 나왔네요. 장관님이죠? 네. 시가와 조정구역 국장, 개발제한구역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회장이죠? 네. 그 다음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장. 그럼 답은 기역, 니은, 미음. 19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거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결정이죠? 협의해야죠.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야죠. 시장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것도 한 10번 나왔네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 20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장관님도 될 수 있고 원칙은 시장군수고 도지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거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절차로 주민의 의견 청취 뭐라 그랬어요? 공고열람. 공고열람이죠? 공고열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맞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X. 몇 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복합개발정비, 건축물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21번 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이거네요.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죠. 틀렸죠?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죠.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해야 되고 30일 안에 의견 제시해야 되고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고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22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지형적 사정으로 인한 도시군 계획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경미한 변경이죠.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다. 맞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비교하자. 3번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아니라면 기득권자라 하더라도 결정구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 4번이 틀렸고요.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23번 기출문제는 아닌데 알아두면 좋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돼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누구한테 허가받아야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뭐 아까 이거 설명해 준 거 이거 기반시설 용어적인 설명해 준 거에 불과해요. 도시군관리계획이 이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죠. 근데 이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행위. 이 개발행위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에 뭐 되게 해야 돼요? 부합되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더 나가면 이 개발행위도 토지의 효율적 개발이 돼야지 난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운영하는 게 개발밀도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거 알면요. 공법은 이제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용도 지역과 행위 제한, 개발에 관련된 방식, 이거 알면 공법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2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으면 지정 목적에 따라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이 추가된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거 용도 지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돼서 지정하면 효력이 생기죠? 뭐에 의해서? 대통령. 외워야 돼 이거. 용도 지역이라도 외워야 돼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축 제한,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제한이 일어난다. 맞죠? 그거를 지금 2번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알면요. 도시군관리계획의 1번, 2번. 에휴, 공법 공부 끝! 라고 얘기해도 돼요. 도시지역 안에 농지가 있어요? 도시지역에 뭐가 있다고요? 농지라고요? 농지 아니라고요? 농지 아니죠. 농지는 누구만 소유해야죠? 또 농업인이라고 한다. 또 농업인이라고 해. 아니 농업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있어요? 없어요? 녹지지역은 보존해야죠. 근데 녹지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면 걔는 농사 지어야죠. 그거는 누구만 가져가야 돼요?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만 가져가야죠. 그쵸?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얘기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죠. 단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제외. 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3월 이내에 뭐는 해야 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 고시한다. 다 똑같죠? 문제가 지겨워 죽겠어요. 23문제 중에서 한 15문제 이상이 기출문제예요. 그만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맨날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근데 뭘 물어보는지는 23문제 정도 풀어보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거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4, 25, 26도 기출문제인데요.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동일하다. 오해요? X예요? X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쵸? 예, 지역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관한 특수계획이니까 너무 틀리죠? 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그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광역계획권.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고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계획이니까 시장군수만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 시장군수, 도지사, 장관 다 할 수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이죠? 둘 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죠. 5번이 답이고요. 25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관한 거라고요? 광역계획. 답이겠네요, 얘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특수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계획. 맞죠? 종합계획. 맞죠? 장기계획. 맞아요. 근데 비법정 계획이다. 오해요? X예요? X죠. 비법정 계획이면 우리가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법에 정해져 있는 계획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 맞죠? 근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한다? X. 기본계획은 해야죠?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다.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X. 지방의 소도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나오면 오해요? X예요? X. 뭐 나와야죠? 광역계획권.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X. 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수립해라. X.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지구 단위로 하니까 전부, 일부, 일부. 어디가 틀렸어요? 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네. 여기까지가 용어정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사실은 이거 막 거의 3시간에 걸쳐서 설명해줘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를 어려워해요. 여기를 어려워해요. 왜요? 공부를 안 해서요.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가 어렵지. 이렇게 쉬운 게. 맨날 민법 학교는 공부 아니라고 공부를 안 해서 여기가 어려워요. 이 기본적인 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1, 2, 3번 문제가 얘네들 문제인데 40문제 공법 문제 풀려고 할 때 1번부터 틀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어려워요. 40문제 풀 때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유, 아주 그래서 이거 틀리지 말라고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건 틀리지 마세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어렵다. 공부하세요. 됐나요? 네. 그동안 공부 안 해서 어려운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동안 내가 공부 안 해서 어려웠던 거니까 이제 그 제업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번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련된 거 있죠? 자, 여기는 뭐 구체적인 건 안 나가고요. 전반적인 테두리 잡는 거 얘기해 줄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 알면 되는데 이 부분도 다 배우고 왔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이 앞부분에 배운 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가보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서 결정 고시해서
뭘 지정한다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배웠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역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까 배웠네.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은 행위 제한이라고 그랬죠? 자, 행위 제한이 일어나는데 행위 제한,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무엇에 의해 한다 그랬죠? 대통령령. 아까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그쵸?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뭐별로요?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맞죠? 건폐율과 용적률에 무슨 한도를 규제한다고요? 최대한. 이거 아까 배운 거 아니에요? 그쵸? 저 앞에도 써놔, 여기도 써놔. 괜찮아요. 다 썼어요? 저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한 가지 있죠. 많이 적는다고 아는 건 아니더라. 그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잘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이제 여기다 살을 붙입니다. 용도 지역은 크게요, 도간 농자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해요. 근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합니까? 물어보면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고자 도시군관리개혁으로 용도지역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같은 토지상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기본적인 사용 목적이니까. 그쵸? 근데 왜 이런 걸 지정하려고 합니까? 아까 배운 거예요. 토지는 어떻게 이용돼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공공, 복리, 증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지정하면 효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받아요. 됐죠? 됐나요? 근데 용도지역은요, 일시에 전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간농자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자, 이럴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따르라는 거예요.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은 세분이 돼요. 어떻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리고 또 세분이 돼요. 근데 도시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세분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 걸 따르냐면 보전, 녹지 지역 걸 따르면 돼요. 자, 이번에는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도 세분이 돼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되는데 이렇게 세분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미세분된 지역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어디 것 따르라고요? 보전, 관리, 지역 걸 따르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고, 근데 지정되지 않거나 미세분된 지역이면 보전 용도 지역 걸 따라라. 이래서 이제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아까 배운 거, 이 용도 지역에
미비점을 뭐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라는 것도 지정하고 변경해요. 그쵸?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어요.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도지구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완화하는 용도지구 두 가지를 꼭 알아둬야 돼요. 완화하는 용도지구 두 가지를 꼭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가 칠학지구예요. 무슨 지구요? 칠학지구는 두 가지로 세분이 돼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는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거고, 집단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 정비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 칠학 정비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 또 하나가 개발지능지구예요. 우리 아까 개발지능지구 많이 배웠죠? 개발지능지구가 있는데 얘도 5가지로 세분돼요. 주거 개발지능지구,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특정개발지능지구. 그래서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두 개의 용도지구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배운 거. 용도지역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인 사용 목적 정해주고자 지정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됐나요? 자, 갑니다. 우리 아까 뭐 계속 배웠던 거 또 한번 써주죠. 장관님이 결정하는 것부터 갑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국장. 무슨 장관이요? 국장. 됐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지정하죠? 국장. 자, 이번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 자,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데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이거는 원칙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구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죠? 개별법이에요. 됐나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통령령. 무슨령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기도 개별법. 우리 시험 범위는 이 두 가지예요. 잘 알아두시면 되고 종류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용도구역이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뭐가요? 대지가. 토지죠? 대지가 토지잖아요.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칩니다. 그러면 걸쳐있는 부분의 최소 면적이 얼마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토지니까. 자, 이 대지에 대해서 용도 제한이 있죠? 자, 용도 제한은, 용도의 규제는 둘 중에서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을 따르면 되고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있겠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느 걸 따르라고요? 가중 평균값을 적용한다. 모르나 보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따른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하고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는 이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어떻게 받는다고요? 각각 받아요. 근데 이 규정이 개정됐어요. 근데 내년 4월에 시행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나올 확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만 잘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건축물이. 무슨 물이요? 건축물이. 대지가 아니라 이제 건축물이죠. 자, 예전에 이런 거 나왔어요.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면 이렇게 배웠죠. 그쵸? 근데 내년도부터는 미관지구가 없어져요. 미관지구가 뭐 한다고요? 몇 월 달부터는요? 용도지구가 확 줄었어요. 됐나요? 이 얘기 했더니 막 웃습니다. 그래서 그래,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줄었다니까. 참 어이가 없어.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살아있죠? 내년 4월 시행이니까 법은 바뀌었는데. 근데 이거 내겠어요? 이제 안 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바뀌어서 이제 고도지구 그러면 최고 높이만 규제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세분되는 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고도지구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이 무슨 지구에 걸치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어디 것 따르라고요? 고도지구 걸 적용받으세요. 됐죠? 자, 이번에는 안 바뀌고 계속 있는 거. 방화지구 있죠? 방화지구하고 그 외 지구에 걸치면 뭐만? 건축물만. 여기는 건축물만 어디 것 따라야 돼요? 방화지구 거. 근데 이 경계벽이 뭐로 돼 있다면, 방화벽으로 돼 있다면 각각 받는 거죠? 네, 기본이에요.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상호 비교와 용도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공법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를 이미 여기에서 결정이 돼버려요. 꼭 알아둬야 돼 이거요. 에? 문제 빨리 풀어봐요.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용도지역은 토지의 특성, 맞겠네요. 특성에 따라 주, 도간, 농장,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맞죠? 도시지역은 또 세분되죠? 주, 상, 공, 녹.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칠학 정비하기 위한 것. 무슨 칠학지구라고요? 자연 칠학지구.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칠학정비죠.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하는 거니까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겠죠. 특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자, 5번은 자, 그 의미 파악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있죠? 그걸 꼭 외우셔야 돼. 근데 우리 아까 많이 배웠던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누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가 틀린 거예요. 됐나요? 자, 의미는 꼭 파악하시고요. 2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기준에 의한다. 맞죠? 이거 아까 다 써있었잖아. 저기 무조건 되고 저거지 뭐.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이죠.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O예요? X예요? X.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 저층 주택 4층 이하죠? 몇 종이죠? 1종.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담당이고요. 준공업지역, 준자가 들어가면 다양성이라고 했죠. 경공업을 수용하되 일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면 준공업지역. 3번 가보죠.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기본계획 X죠.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X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토지의 특성이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딱 맞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틀렸죠?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은 다양성이겠죠?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는 건 일반 주거지역이죠. 4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농. 맞죠? 주거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주거지역이 개발, 이거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니까 토지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는요, 해야죠. 그 앞에서 배울 때는 아는데 또 이런 데서 물어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몰라갖고 삐리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앞부분을 공부를 이상하게 한 거예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어떻게 외웠죠? 관, 농, 농. 많이 외웠던 거. 관, 농, 농. 관, 농, 농. 관, 농, 농.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고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있고 없고가 바뀌었고요. 틀렸고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5글자로 줄이면 미지정지역은 어디 것 따르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기본적인 것만 알면 그냥 다 맞출 수 있는. 5번 용도지역의 종류를 나열한 거다. 틀린 거. 준 다양성이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는 일반 공업지역이야. 1번이 틀렸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 공업지역.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중심상업지역이니까 도심부도심의 상업 업무기능 확충. 보전 녹지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자연환경, 녹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그랬죠.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니까 보존해야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6번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계획관리지역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건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우리 아까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으로 세분된다 그랬죠? 네, 나누면 되고요. 국토환경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관리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뭐가 지정되죠? 자연 칠학지구. 관리지역 같은데 창고 같은 거 많이 짓거든요.
근데 창고 같은 거 잘 지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 그게 4번이고 5번은 관, 농, 농. 관, 농, 농. 이 정도면 이제 외울 때 됐다. 관, 농, 농.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근데 가봅니다. 원래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정되는 특례가 있다 없다? 있다. 갑니다. 첫 번째 공유수면이에요. 무슨 면이에요? 공유수면. 그러면 여기는 바다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바다에 바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했어요. 그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같으면. 뭐하면? 이게 써줄게요.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잖아요 지금. 같다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에 무슨 일이에요? 준공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별도로 뭐는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마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에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O라고요? X라고요? X죠. 별도로 뭐는 하라고요? 고시는 하라. 이렇게 같을 때만 특례를 인정하죠? 다르면 특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갑니다. 용도지역은 도간농자. 맞죠? 2번.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뭐가 돼요? 같다. 같은 경우 찾았어요? 그럼 끝에만 가면 돼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위반 결정하여야 한다, O예요, X예요? X. 2번이 틀립니다. 3번, 4번, 5번은 다른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는 경우 다 다른 경우라는 거죠. 끝에만 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 맞죠? 됐나요? 넘기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이번에는 그냥 도시지역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도 이렇게 외웠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도의 쓰임이에요. 이 도는 뭐냐?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에요. 무슨 지역에?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갑니다. 어항구역. 무슨 구역이요?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럼 이 공유수면이 무슨 지역 된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 된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어항, 도도. 자, 두 번째는 전국택이죠. 전은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도시지역 됩니다. 다만 수력발전소만 있어요. 송변전 설비만 있어요. 아유, 거기 도시지역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외되겠죠. 자, 두 번째는 국이죠.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아, 이거 쓰기도 싫어하죠. 네, 여기 도시적 되는 거죠? 네, 꼭 알아둬야 되는 거. 농공단지는 무슨 단지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이 택이죠. 택은 택지 개발 지구는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 어항도도 전국택. 외우셔야죠. 자, 갑니다. 8번.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어항구역인데 농림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O예요 X예요? X. 농림지역을 뭐로 바꿔야 돼? 좋아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잖아요. 그럼 원래 도시지역 돼버려요. 근데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 항만구역인데 계획관리지역 O예요 X예요? X. 계획관리지역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도시지역. 택지개발지구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9번 갑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미지정지역이죠. 어디 것 따르라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미세분지역이죠. 어디 것 따르라고요? 보전관리지역. 2번이 틀렸고 관, 농, 농. 관, 농, 농. 4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 나왔죠?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는데 다르대요. 그럼 끝에 어떻게 돼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곳이 되면 무슨 지역 된다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공부한 사람들은요 다 안 읽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타닥 읽는데 그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10번 갑니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경미하다. 그쵸? 다 생략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곳이 됐어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 단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됐대요. 완료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 해제됩니다. 그러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환원된 것으로 본다. O예요 X예요? X. 3번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곳이 되면 무슨 지역 된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세분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도시지역이 미세분됐다. 어디 것 따르라고요? 보전 녹지지역 것 따르면 되죠. 뻔한 문제잖아요. 11번 갑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저층이라면 몇 층이야? 4층이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일종 일반 주거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일반 공업지역.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죠? 어떻게 해야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고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대요. 어디 것 따르라고요? 보전 녹지지역. 자연 틀렸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대요. 그러면 대지는 각각. 대지는 각각이죠. 근데 녹지지역 안에 무슨 물이? 건축물이 미간지구로 돼 있죠. 이제 뭐로 바꿔야 돼? 고도지구. 미간지구 지우고 이제 고도지구로 바꿔놓으면 개정되는 것까지 알 수 있잖아요.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맞죠?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바꿔놓으면 개정된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의 일반적인 내용 쭉 공부하신 거예요. 여기가 쉬우면 공법은 쉬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주구장창 공부합니다. 이거. 여기 이제 주구장창 공부해요. 효력을. 됐나요? 오늘은 그거를 배우기 전에 큰 테두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 틀을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운 게 공법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요. 공부를 그동안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반복해서 보셔갖고 정리를 하세요.
수험서 볼 생각하지 말고요. 됐나요? 이 문제만 반복적으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문제 한 문제의 답을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같이 풀면서 우리 정리해 준 거 있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 놓으면 공법이요. 세상에 공법이 제일 쉬웠어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